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침투 아침 라디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비타루 침디 몇 주 전에 큰 고심 끝에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도나텔로로 지었고요. 우리 도나텔로는 순하고 겁도 많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제가 화가산 호랑이 맨투맨만 입으면 옷 소매를 물어뜯는 겁니다. 이게 긴팔이라 그렇다? 아니올시다. 다른 긴팔티를 입으면 전혀 물어뜯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화가산 호랑이 맨투맨을 입지 않으면 해결되는데 이 맨투맨이 적당한 두께, 적당한 따뜻함을 갖고 있어 벌써 몇 년째 잠옷으로 입고 있어서 쉽게 보내줄 수가 없네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해요, 침디. 그럼 비타오스. 증거 사진 및 동영상 첨부합니다. 그래서 동영상과 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도나텔로네요. 그래서 막 물어뜯어 계속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는 도나텔로.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트위스트 그냥. 이세왕 회원님인데 도나텔로 왜 이렇게 그 옷을 물어뜯어? 꼴보기 싫어? 이거 봐요. 왜 그 여간 그 옷이 꼴보기 싫은가 봐. 이 자수 있는 부분에. 미친 듯이 물어뜯네요. 도나텔로. 근데 그 지금 찍어주시는 분이 그 윤서망으로 보이는데 자꾸 꼴보기 싫냐고 물어보는 게 본인의 그 속마음을 도나텔로의 행동에 그 빗대어가지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윤서방 좋게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뭐 오래 입었으니까 그 비슷한 그 맨투맨 하나 사셔가지고 입으시고 이거는 도나텔로한테 물려주는 건 어떨지. 도나텔로도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가족한테 이제 옷 물려주는 거는 아름다운 또 뭐라고 해야지 문화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니까 기분 좋게 도나텔로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데이세체님의 사연입니다. 이병건! 당신의 귀찮음은 가짜 귀찮음이야! 얼마 전 침투부를 보던 중 겨울의 묘미는 이불에 쏙 들어가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거지 라고 말했던 당신. 나는 알아버렸어. 당신의 그 귀찮음은 가짜 귀찮음이란 것을. 아니 귤 까는 행위가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그걸 까먹어. 귤은 특히나 까먹고 나서 손까지 씻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리고 맨날 귀찮다 하면서 세팅은 또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나 같은 진짜 귀찮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래서 결론은 이병건 당신은 만사가 귀찮은 척하지만 그 귀찮은 귤까지 까먹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게 내 결론이야. 반말 사연에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짐디는 저처럼 진짜 귀찮음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 너무 부지런해 보여요. 그럼 비타우스. 자, 데이세츠님의 진짜를 주장하는 사연 잘 봤고요. 귤을 까먹는 게 뭐 진입장벽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 까는 게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그렇지만 막상 한번 까기 시작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뇌는 만화 보고 손은 자동으로 이제 까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넘기면은 그렇게 귀찮지가 않습니다. 이게 처음이 어려워, 처음이. 귤 까는 거는. 엄두를 못 내는 그 단계. 근데 만화책을 보면서 그 귤을 준비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가서 알아서 손이 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 귀찮음이라고 주장하는 요거에는 좀
같은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귤 까먹고 손을 씻어야 된다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데이세첸 당신이 가짜 귀찮음이야. 귤을 까먹고 당연하게 손을 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당신이 가짜야. 귤 까먹고 그냥 손을 씻을 생각 자체가 없는 내가 진짜 귀찮음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귤 까먹고 손 안 씻습니다. 손가락 텁텁하게 돼 있는 거 즐겨요. 그래서 만화책도 잘 넘어가요. 자, 귤향도 나고 좋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삼킹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침디. 왜 제 이름이 삼킹이냐고요? 최근 저에게 3번의 킹 받는 일들이 일어나서입니다. 첫 번째 킹 받는 일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잠시 일을 쉬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유는 수강생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에 뭐라 말은 못하겠고 그렇게 그만두었습니다. 두 번째 킹 받는 일은 저는 친구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친구 또한 이번 일로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 와중에 방값을 올린다네요. 결국 친구는 이참에 아버지 농사를 돕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갔고 저 또한 직장을 잃은 백수라 본가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활용점정. 정말 킹받는 일인데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 겁니다. 위의 일들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와중에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저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찾아갔지만 그 친구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 큰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힘든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한순간에 직장, 집, 여자친구까지 모두 사라진 상황.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침디라면 어떻게 극복할지 침소리라도 좋으니 아무 말이라도 해주세요. 그럼 비트하우스. 삼킹님의 그 절절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무려 3번이나 겹쳐서 일어나는데 저는 제 3자 입장이라 뭐 이거를 뭐 100분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 이거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이제 안 좋은 일 게이지로 수치화를 해봅시다. 한 30 정도의 안 좋은 일이라고 쳐요. 근데 하나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방값이 부담돼서 빼야 되고 이 하나하나가 한 달에 한 번 터져도 괴로운 일이에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쵸? 그거 심지어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 그러면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이 5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일이 한 30에서 40 게이지 정도 되는 게 3번이 터졌어. 그러면은 90에서 120 게이지 정도 차는데 이거를 나눠서 50씩 항상 버겁게 사는 것보다 한꺼번에 터져서 이번 일 처리하고 한 3개월 좀 넉넉하게 좀 평안하게 사는 게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 거는 물론 나쁜 일입니다만 좋은 일도 있어요. 자, 열받죠? 난방비가 아껴집니다. 자, 이 아낀 난방비 침착맨 방송으로 승화시키면 되겠죠. 여자친구 만날 시간에 침투부를 본다? 그것만큼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방 안에서 침투부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연 읽어드리면서 이제 또 채팅창에 그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막 올라가는 그 응원의 그 채팅 보면서 또 이게 또 훈훈해지면서 그쵸?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뭐 어려운 일이라는 게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맞서 싸워! 그냥 당해야 돼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맞으면서 배운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멍하니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스려서 쉬셔서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다시 또 재도약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지금 삼킹님을 사킹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또 킹 받는 일이 또 있었나요? 방금 제 그 솔루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다음 사연 민슐랭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의력이 넘치는 흔한 이과생입니다. 주펄님이 나온 베텐을 듣다가 문득 만화 소재가 떠올라서 올려봅니다. 카페에 올려보니 반응이 좋아서 침대의 반응도 보고 싶네요. 바로 갑니다잉! 자, 만화 내용이요. 세상이 대충 발전한 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흥미만 찾게 된다.
온 국민이 유튜브를 보는 시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사실상 유일한 직업이 되고 유튜브 구독자가 권력의 지표가 된다.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갑질이 허용되는 시대이다. 범죄자는 채널을 개설할 수가 없고 인간관계는 서로 맞구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선거가 시작되면 최대 구독자를 찍은 탑 8 채널은 자동으로 후보가 되고 서로 대결을 펼쳐 이긴 쪽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 그리고 1000만 구독자를 찍은 주펄 채널과 침투부 또한 이 대선에 참가하게 된다. 야망을 가진 주펄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침착맨은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 점점 1등에 가까워지는 침착맨과 하락하는 주펄, 그리고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우정과 배신, 외부 세력의 압박을 그린 감동 실화 드라마. 구독자 수가 적은 여주가 양아치한테 봉변을 당하다가 대기업 남주가 나타나 구해주는 클리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도전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평가해 줘잉. 재밌네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시나리오를 읽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전 세계 직업이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나로 한정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아니 그럼 먹을 거는 누가 생산하고 뭐 공산품들은 누가 생산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떠오르는 진짜 기본적인 반박거리를 무시한 채 그냥 속행하는? 저는 이 좀 허술한 이야기 구조가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다 뻔뻔하게 막 밥 지어 먹고 어디선가 생산된 밥 지어 먹고 그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이런 그 딱 이야기의 한 부분만 집중해가지고 막 파고드는 몰입감이 있는 이런 스토리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한번 이걸로 만화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떨지 애독자가 돼서 읽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세상이 대충 발전해서 생산도 대충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무조건 내 말이 맞음님의 사연이에요. 침하,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양줍을 한 지 한 달 정도 돼가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 고양이는 바로 제 방 천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7, 80년대에 지어진 옛날 가정집인데 집이 오래되다 보니 외벽 어딘가에 구멍이 생겼는지 한 달 전부터 양이가 천장 위에서 발톱으로 드르륵 대패질을 하고 꾹꾹이를 해댑니다. 귀찮은 마음에 그냥 두고 봤는데 이 녀석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날도 풀렸겠다 이제 이 기생냥이를 내보낼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 영상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강아지들이 무서워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천장에 대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틀었는데 어라? 일시적이기는 하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천장 쪽에 호랑이 울음소리를 틀어놓을 수는 없을 터. 인 양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게 침디가 지혜 굴림 한번 해줘잉. 그러니까 뭐 1층, 2층 있으면 1층, 2층 중간에 그 냥이가 그 뚫린 벽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산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중에 냥이가 막 새끼도 낳고 해가지고 막 더 시끄러워진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호랑이 울음소리로는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내가 사이버 냥이를 키운다. 이런 거 어때요? 고양이 ASMR 혹은 유지비가 하나도 안 드는 평생 무료 컨텐츠. 와우인데 결제 안 해도 되는 와우. 분명히 나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사료비나 뭐 어떤 그 모래나 고양이 모래나 막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용이며 뭐 예방접종이며 그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러면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나 어떤 살고 있는 것들 느낄 수 있고 또 적적하지가 않기 때문에 커신 고양이 한번 분양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거기다 털도 안 날리죠. 자,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의 이세돌잔치님의 사연입니다. 비타르 침딩, 침딩은 침착맨 궁딩이의 줄임말입니다. 왕날편 무한으로 즐기다가 처음으로 사연 남겨봅니다. 가족들의 옷 훈수 때문에 너무 열이 받습니다. 저는 키가 174에 상체는 마르고 하체는 비만인 20살 여자입니다. 하체 비만이 컴플렉스라 침덩이 같은 엉덩이가 부각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침덩이는 귀엽지만요.
여튼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 90년대 힙합 바지 마냥 기장이 긴 청바지나 통이 넓은 카고 팬츠를 즐겨 입고 상의는 길고 박시한 검정색 티셔츠를 선호하는 데다가 볼캡 모자도 자주 쓰니 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늘 못마땅해 하십니다. 아니 너는 여자애가 무슨 푸대자루를 입고 다녀? 몸에 딱 맞는 슬림한 옷을 입어야지 예쁘지 라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어머니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아버지께서는 한 발 더 나가 야! 너 어디 공사장에서 일하다 왔냐?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언니는 래퍼냐고 놀리고 힙질이 같다고 합니다. 나름 머리도 긴 편인데 여자답지 못하다고 할 때는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해야 가족들에게 제 취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줘요 침딩. 차라리 푸대자루를 입고 다니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쵸? 나는 분명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는데 푸대자루를 입는 건 어때요? 그러면은 야, 너 무슨 푸대자루를 입고 다녀? 하면은 나 그냥 푸대자루 입고 있는데 별 생각이 없죠. 푸대자루 한번 입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체 비만을 이세돌의 이세돌잔치님이 제 그 침덩이를 볼 때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세돌의 이세돌잔치님 방댕이를 보고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전형적인 지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만 스트레스 받고 지만 신경 쓰고 지 혼자 연애했다가 지 혼자 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세는 원래 남의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거라 이해는 합니다만 이걸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인터넷에 막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근데 그게 20세는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완책으로 푸대자루를 입자. 이 정도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투부대찌개님의 사연입니다. 침디, 그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 SS상에서 거래를 했는데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물건이 오긴 왔는데 적혀있던 설명과 달리 배송도 엉망인데다가 매우 중고감이 심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물건이 왔었더랬죠. 그렇게 이상함을 느껴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이미 거래자와의 연락은 끊겼고 계정 또한 사라지고 없더군요. 결국 저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사온 꼴이 돼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거래 금액이 큰 편이 아닌 1, 2만 원이 넘지 않은 금액이라 큰 손해는 없었지만 판매자가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더군요. 소액 사기로 신고를 할까도 고려했지만 금액도 적고 사기축에도 못 낄 것 같아서 신고하면 오히려 저만 우스운 꼴이지 않을까 싶어서 연초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화를 눌러 참고 있습니다. 침디는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비슷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침디가 저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추신, 일부러 소액만 노리고 사기치는 일당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액이 적은 사기라도 신고를 해야 추가 피해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침청자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 늘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액으로 사기치면은 1, 2만 원 애매하잖아 신고하기가. 에이씨 똥 밟은 셈 치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 박리담회 사기계의 박리담회. 요거는 좀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 거래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중고가 그냥 쌓여 있다가 그냥 뭐 주변에 주거나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중고 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뭐 대학생 때 돈 쪼들릴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냅두면 뭐 쓸 일이 있겠지. 그러다가 그냥 삼각김밥 먹고 이러니까 거래하는데 그 스트레스 느끼는 것보다 그 시간에 게임하는 게 더 인생이 그 만족감이 높고 한다. 그런 어떤 그 합리화를 들어갔죠. 그래서 근데 중고 거래를 계속 꾸준히 하면은 그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요거는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고 제가 되게 나쁜 습관인 것 같고 요거 사기 당한 거는 저 같으면은 넘어가요. 이게 할 때 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거 움직임이 10만 원어치의 스트레스예요. 저는 여기 막 신고하고 뭐 해서 막 이렇게 뭐 그 사기 내역이 적고 제출하고 또 전화 오고 또 받고 그게 이제 범죄 집단이 노린 바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결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쁜 소액 사기단과 나쁜 악수에 넘어가는 타협하고 마는 그런 나쁜 소비자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힘내시고.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좋게 생각하면은, 자, 뭐, 가방이 있어요. 근데 명품이야. 뭐 300만 원 해요. 근데 이게, 쓰임새, 그냥 실용성으로 치면은 300만 원 값어치를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쵸? 뭐, 가방 본연의 그 어떤, 뭐, 기능만으로 봤을 때. 근데, 많이들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션 소품이기도 하고, 디자인이 이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여러모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 300만 원 가치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이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느끼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물건, 일단 2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건 2만 원짜리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냅두세요. 쓰던가 말든가. 그럼 일단 2만 원 주고 산 2만 원짜리 물건이 내 집에 있으니까 손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나중에 2만 원짜리는 어차피 중고로 팔 때도 제값을 거의 못 받거나 남 줘야 되고 혹은 남 줘도 욕먹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쓰다가 다시 또 중고로 팔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 이게 현금화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보관하면서 우리 집에 2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자, 사기꾼 너구나 라는 분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사기도 못 쳐요 전. 자, 링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에겐 초등학생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적 오래 함께하기도 했고 해서 저에겐 좀 남다른 의미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새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오래된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 입니다. 이 친구들과 딱히 싸운 것도 아니고 간간히 만나면 잘 놀지만 뭔가 오래된 친구니 의무감으로 연을 이어가는 느낌? 진짜 친구라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과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 경우가 많아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은 오래 본 친구, 즉 함께 보낸 시간이 긴 친구들이지 않나요? 침디. 함께한 시간과 우정의 깊이는 비례하는 게 아닌 걸까요? 침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만 이상한 걸까요? 이거는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친구들 만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토탈 만나서 쌓아온 어떤 경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 6개월간 만난 경험치가 중요하죠. 그쵸? 근데 이제 오래된 친구들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거리감을 느꼈을 때, 내가 좀 비정상인가? 이렇게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물론, 1, 2년 만에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재밌고, 뭐, 만나서 뭐, 속 이야기도 막 편하게 하고, 그런 전형적인 오래된 친구도 있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은 너무 편해요. 재밌고. 근데 링구님의 사연에 나오는 링구님의 이제 심리가 제가 이게 정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느꼈다면은 그냥 안 친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인데 안 친한 친구.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코드가 안 맞다거나 내 코드가 뭐 변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 가는 대로 오래된 친구는 그냥 친구. 그리고 요즘에 만나는데 더 편하게 느껴지는 친구는 친한 친구. 이렇게 해서 놀면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계속 생각하면 좀 이상해져. 친구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 친구 계속 하다 보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인가? 뭐 아무튼. 친구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내가 좀 망가지는 것 같고 뭔가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생선구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올해 27이 된 프로 불편러가 되려는 남자입니다. 분명 몸을 키우려고 헬스장을 2달 넘게 다니고 있는데 커지라는 근육은 안 커지고 내면의 불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그대로 탈의실에 들어오고 양말 신은 발로 물을 밟게 만들고 헬스장 슬리퍼는 입구에 널브러져 있고 런닝머신의 TV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켜져 있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괜히 일이 커질까 싶어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불편함을 외치는 중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서 운동하며 침터비 왕날편 소트뷰를 들으며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많은 불편한 부분이 참을 수 없네요. 침디! 저는 어떻게 해야 운동과 침투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비타우스.
이거는 제가 진짜로 되게 어려운 문제 같죠? 근데 진짜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7된 프로 불편러 생선구이님 잘 새겨 들으세요. 헬스할 때요.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주변 시야가 보이고 그 주변 시야에 보이는 그 행태들이 불만인 거잖아요. 이동할 때 무조건 유튜브 보면서 가세요. 트위치 보거나. 그거 보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가면 전혀 안 거슬려. 그러던지 말던지야. 인터넷 중독이 먼저 되세요. 가면서 계속 인터넷 뉴스 같은 것도 계속 보고 전혀 TV 켜있든 말든 상관도 안 해. 그럼 관장님이 신경 써야 될 거고 헬스장 슬리퍼 입구에 널브러져 있는 거 전혀 눈도 안 가. 근데 이제 양말 신는 발로 물을 밟게 만들고 요거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밟아도 아씨 뭐야 그리고 바로 그 유튜브 잠깐 아씨 뭐야 바로 유튜브 뭐 하면은 씻을 때도 유튜브 보면서 씻어. 수건으로 닦을 때도 한 손으로는 계속 보고 있어. 한 손은 계속 유튜브야. 고정이야. 물 묻어? 물 묻으면은 그 팔꿈치 쪽으로 물 닦아가면서 봐. 닦아가면서. 자, 그렇게 하면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이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특별히 청취자 침펄풍 유니버스님이 보내주신 수수께끼입니다. 자, 수수께끼 낼게요. 금리빨을 보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금리빨을 보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정답은 광고 듣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 시그널송을 임세모님이 하나 만들어주셔가지고 그거를 엔딩송으로 듣고 중간 광고는 임세모님의 기존 시그널송을 틀어드리면서 좀 구조가 좀 바뀌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진창남 진창남 진짜 진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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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창남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씨, 뭔 소리야? 이 소리는 펄투브야! 네? 펄튜브요? 벌투브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싯다운 코미디를 하고 간초라고 검색하자. 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 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후 2시 55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문제, 금리빨을 보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였죠? 정답은 시금치! 시금치, 씨! 금치, 금치를 봐서.
시금치. 옛날에 K님이 편식할 때 시금치 그 위로 천장으로 팍 던져가지고 천장에 붙였던 그 시금치. 자, 그럼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기애애졌죠. 펄짱님의 사연입니다. 낙서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밤마다 아기를 재우고 나서 야식과 함께 침투부를 보는 유부 아재입니다. 저희 고민은 낙서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인데요. 아내가 여기저기 이상한 낙서를 많이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침펄 포토카드에 낙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침펄 포토카드는 제 평생을 통틀어 구매하고 나서 가장 현타가 크게 왔던 세상 쓰레기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 넣어도 쓰레기통한테 미안해질 만큼 매차 구차 쓸모가 없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침펄 카드에 괴상한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건 당연하게도 아내가 한 짓이었습니다. 심지어 낙서를 안 한 척 포장도 다시 해두었다는 게 저를 더 열받게 했습니다. 감히 나의 주펄에게 이런 짓을? 저는 이 충격으로 가정생활에 회의감을 느꼈고 이 가정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와줘요, 침디. 이 가정생활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아래 낙서 자료를 첨부합니다. 뭐 장단을 어느 장단에 맞춰달라는 거야? 쓰레기에 맞춰달라는 거야? 소중한 주펄에게 감히 이런 짓을 해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자, 아내분이 막 여기저기 낙서를 하는데 그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자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포토카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상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는 포토카드 버리면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통한테 미안할 정도인 침펄 포토카드가 이렇게 그 비닐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열어봤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주호민 작가님 이렇게 있고 한데 여기다 낙서를 해놨어요. 아내가 주호민 작가님한테 이 뒤쪽에 안 한 것 같이. 그리고 다시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닐을 덮어놓은 거야. 억강 주펄, 어깨 깡패 주펄. 크릴링과 손오공 뒤에 꼬리 디테일까지 있는 거. 머리 단발 스타일로.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 덮어놨다는 게. 맨다리. 그리고 갑자기 아기상어, 시처럼 써놓고, 뭐, 국화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왜 아기상어가 죽었어? 왜 이래? 뜬금없이,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채팅창에는, 별 생각 없이 물 먹으면서 보다가 키보드에 뱉었잖아요. 계속 보게 되네요. 제발 핸드폰 배경화면 할 수 있게 정면사진 찍어주세요. 자, 했는데, 뭐 이런 느낌. 캐두먼. 다들 제 고민에 깊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 그간의 행적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캐두먼을 만들어놨어요. 갑자기 그냥. 그리고 여기.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일러스트가 있으면 그냥 사진이나 일러스트 있으면 무분별하게 그냥 다 그려버리네요. 그냥. 에스켓 우먼. 근데 진짜 이거 진짜로 재능이거든요. 딱 봤을 때 유쾌해지면서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이 적재적소의 그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딱 보면은 선이 느껴지죠. 그냥 그림 잘 그린 사람이에요. 그림 잘 그린 사람. 여기 봐, 다리 봐. 그냥 딱 봐도 잘 그린 사람이잖아. 진짜 감상 잘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감탄스럽고. 제가 뭔가 감사히 봤다는 의미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놀랍게도 왕날편에는 청취자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안 드리겠습니다. 매차 9차 재밌게 봤습니다. 자, 다음 사연.
순소님의 사연입니다. 영안하세요 다침.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0대 청년님이 다람쥐 썬더 침디에게 휴가에 관한 고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대부분의 전우분들은 휴가를 최대한 아껴서 말년 때 몰아서 쓰더라고요. 일명 말취라고 하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군생활을 하면 할수록 호봉이 늘어나고 계급이 올라가기에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편해지는데 차라리 짬찌일 때, 즉 계급이 낮을 때 휴가를 많이 써서 그 기간을 단 며칠이라도 날려버리고 말년 때는 어차피 아무도 건들 수 없겠다. 그냥 생활관에 짱 박혀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자는 말년에 시간도 잘 안 가고 사회에 미리 적응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전역 후에는 매일매일이 휴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군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군필자 침디와 침청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순소님의 이 합리적인 의심 저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휴가 있으면 제때 그냥 다 써서 나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진짜 그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내 동기들은 휴가를 다 아껴놨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다 붙여가지고 나가. 근데 나는 여기 있어. 그러면은 맛있는 반찬 아껴 먹는 것처럼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이 힘들 때 휴가로 도피를 한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면서 나쁜 생각인 게, 자 보세요. 이등병, 일병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막 허겁지겁 넘어가. 하루하루가 막 그냥 막 넘어가. 근데 병장 되면은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정신없이 보낼 수 있을 때 정신없이 보내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순소님의 어떤 이 의견,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충분히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 힘들 때 바로바로 날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군대 여기가 악질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막 하루가 어영부영 막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맨날 막 집합 걸고 맨날 오늘 그 결산하고 해가지고 막 맨날 막 괴롭히고 하면은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나갈 수 있다면 말이죠. 자, 이 부분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남들 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이뻐요. 동기 있을 때 같이 있고 동기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안 그러면 좀 서로 꼬이면은 현타 옵니다. 자, 다음 사연 절대 보라애님의 사연입니다. 침하, 저는 올해 대학원 입학을 앞둔 새내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고민은 대학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엄청 깐족거립니다. 1. 어머니 지인 왈. 대학원 갔다고? 우리 땡땡이도 취업 안 되면 대학원이나 가라고 해야겠다. 2번 사례. 친척들 왈. 대학 졸업했다고? 그래서 뭐 할 거냐? 대학을 왜 가니? 너네 엄마 아빠 등골 휘겠다. 형 취직은 안 해? 3번 친구들 왈. 야, 대학원 가기 쉽잖아. 준비할 게 뭐 있어? 4. 열받게 하는 친구. 대학원 합격 소식에 헐! 야, 그거 개 비싸겠다! 등등 열받게 하는 사연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했는데 축하 응원은커녕 이런 말만 들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곧 있을 친척들 모임에도 저 소리를 돌림노래로 12번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명한 침디 도와줘잉. 추신, 힘든 시절 침디 방송 보면서 많이 힐링했어요.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대학원 입학을 했다고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세요. 저 대학원 그냥 포기했어요. 안 갔어요.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안 갔다고? 네, 안 가고요. 이번에 새로 떠오르고 있는 IT 그 외국계 회사 입사했습니다. 그래?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돈 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 그러면서 그래? 그 어딘데? 그러면 송대인데요. 송대 기업인데요. 굉장히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 거기 어디 있어? 사실은 제가 지어낸 가상의 기업이고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뭔 말이지 이 새끼? 송대에 들어갔는데 가상의 기업이야. 근데
저 사람이 만든 가상의 기업인데 들어가긴 들어갔어. 근데 실제로 있긴 있어. 그래서 헷갈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집중하느라 그 대학원 얘기를 이제 쏙 빼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로를 다른 쪽으로 좀 분산시켜서 금나라병법으로 좀 어그로를 많이 분산시켜서 좀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무도 이제 대학원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송대가 있나 없나. 송대는 뭐지? 그럼 송대는 왜 나왔지? 자, 와니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청맨님. 서울 사는 투수입니다. 요즘 남모를치가 하나 생겼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취미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대학교 익명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민감할 수 있는 문제로 학우들이 설전을 벌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소위 키보드 배틀이 벌어진 것이었죠. 소신을 밝히면 반대 입장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에 항상 중립 기어를 넣고 있었던 저지만 흡사 악플맨을 보는 것 같은 글 쓰는 이의 언사를 보고 있자니 그만 정신이 아찔해져 저도 모르게 댓글을 찌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쓴 글에 댓글이 달려있는 알람이 오니 심장이 두근거리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오묘하고 저릿저릿한 쾌감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몇 번 오고 가는 댓글 속에서 논란의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삭제했을 때 저는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과 행복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익명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악플을 다는 선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키보드 배틀 그 자체에 중독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취미를 가진 나 비정상일까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악플의 대가이신 침착맨님만의 키보드 배틀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모쪼록 뒤숭숭한 요즘 침착맨님도 가족분들도 투수분들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타오스! 요즘에 그 악플이 많이 좀 이슈였죠? 선 넘는 익명성 뒤에서 선 넘는 악플로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는데 이거랑 별개로 이거는 이제 악플이 아니고 키보드 배틀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악플러라고 하지 마시고 키보드 배틀러라고 해주세요. 키보드 아티스트라고 해주세요. 키보드 아티스트. 이거는 결국 이제 쓰다 보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긍정적인 행동인지 알게 될 거예요.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키보드로 막 이게 뭐가 맞는 말이냐 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막 조목조목 그 사연 보내신 와니킴님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다 이제 댓글을 다실 거예요. 그러면은 댓글 쓴 사람은 뭐야 얘? 그리고 그냥 TV 봅니다. 그러면은 와니킴님은 이 행동으로 내가 이겼다. 흡족해하고 뭐야 얘 하고 TV 보거나 유튜브 보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일상생활 영위하고. 그러니까 뭔가 행복 창출이죠. 무에서 시작되는 행복 창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막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막 조목조목 따지고 하면은 와니킴님 멘탈에 많이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뭐지? 차단.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계속 뭐라고 쓰고 본인 행복해지고 딴 사람은 그냥 TV 보고. 아무튼 그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또 익명성 뒤에서 이렇게 또 쓴다는 게 그리고 또 그거 또 논리로 논파를 했다고 그러죠. 그 인터넷 그 댓글러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주장을 논파하겠다. 내가 논파 당했어. 넌 논파 당했어. 논파라는 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논파 하시면서 좀 이거 많이 하면은 또 뭐라고 그러죠 그거? 논리력 이런 것도 향상되기 때문에 간간히 즐기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침착한 다람쥐님의 사연입니다. 자꾸만 따라하는 동생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 아이가 굳이 나를 따라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어떤 만화 게임 취미에 빠지면 동생도 왠지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기도 하겠다고 합니다. 같이 즐기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동생의 반대여서 문제입니다. 저는 동생이 뭘 좋아하면 그게 싫어집니다. 침착맨님은 호들갑 떠는 거 싫다고 하시는데 제 동생도 좋아하는 게 생기면 엄청나게 호들갑 떨면서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원래 좋아하던 건데도 현타가 시게 오면서 싫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동생에게 야! 그만 좀 따라해! 라고 했더니 동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날 도둑년으로 만드네! 라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요새는 사이도 돈독해지고 나눌 수 있는 얘기도 많아서 좋습니다만
그런 동생 덕분에 떠나보낸 취미 많아도 꽤 있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이 많으니 자신의 취향을 개척해줬으면 하는 제 마음이 비정상적인 걸까요? 이런 것을 불편을 느끼는 제가 많이 이상한 걸까요? 호들갑 떠는 동생.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당연히 알죠. 나는 그냥 3 정도로 좋아하고 3 정도면 충분한데 옆에서 와 이거는 7 정도로 좋아해야 돼 라고 무언의 압박을 넣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도 이 심리적으로 뭐야 나도 7 정도로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비정상인 건가? 하면서 급격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몸이. 내가 7 정도로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비정상처럼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호들갑 떠는 게 거기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야. 마음, 심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는 딱 3 정도만 좋아하고 싶은데. 그리고 침착한 다람쥐님의 어떤 홍머병. 남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면은 또 거부감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홍머병이 조금씩 있어요. 그게 또 발현이 되고 하면서 그런 건데, 이런 거는 동생이 막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이게 취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래요. 그냥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좀 하기 힘드니까, 싸우니까 그냥 좋게 봐주세요. 가족인데. 귀여운 또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제 고민은 점점 꼰대가 되어가는 제 모습입니다.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인수인계를 하느라 후임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모습이 영락없는 꼰대인 겁니다. 물론 시스템에 사람을 맞추도록 교육하는 게 인수인계라지만 꼰대와 친근한 선임을 판가름하는 건 유머 감각과 공감 능력인 것 같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둘 중에 유머 감각이 특히 부족하고요. 후임이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자체 휴식 시간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르칠 게 워낙 많다 보니 지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소한 것도 꼼꼼히 신경 쓰라고 지시하니 제가 느끼기에 후임이 저를 빡빡하게 구는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후임이 바라는 선임은 어떤 걸까요? 나아가 평소에 유머 감각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안녕. 의도가 되게 좋은데 잘해주고 싶은데 결과가 좀 생각한 것만큼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남을 가르칠 때 저도 뭐 당연히 못 가르치지만 일단 처음에 너무 잘 알려주고 싶어서 많은 거를 입력하면은 어차피 소화도 못하고 거부 반응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알려주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가 있을 때 하루에 딱 정해가지고 눈에 걸리는 것만 한 3개 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 물론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팔자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 못 가르치면 나 어차피 나가면 되니까. 포인트는 뭐냐? 하루에 습득할 수 있는 게 5개인데 10개 알려줘봤자 어차피 5개 습득하고 5개는 버리게 되고 결국 5개를 못 외웠다는 스트레스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굵직굵직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눈에 걸려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내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가 답답하면 지가 답답하지라는 생각으로 5개만 알려주세요. 하루에 딱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다음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5개만 알려주고, 혹은 3개만. 다음 사연입니다. 불나방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수염이 빨리 자라는 편이어서 매일매일 면도를 해야 하는데요. 매일 면도하는 게 귀찮아서 수염을 길러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으니 수염을 기르면 얼굴을 깨끗이 씻어도 수염 주변에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피부 트러블 없이 수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염 샴푸가 있다고 하던데 수염 샴푸라도 써야 할까요? 수염을 기르고 관리하는 침디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알려줘잉. 저는 오히려 수염을 매번 깎아가지고 그 트러블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날이 살을 계속 긁고 지나가야 돼가지고 수염 양이 많으면은 피부가 좀 막 뻘겋게 일어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길렀을 때 트러블이 나는 거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트러블이 났는데 수염 샴푸 쓴다고 가라앉는다? 별로 기대해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의약품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조금 도움을 주는 수염 샴푸 정도로 해결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수염은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깔끔하게 관리할 거면은.
왜냐면 맨날 숱도 쳐줘야 되고 잘라줘야 되는 부분만 또 따로 면도를 해야 되면은 쫙쫙 다 밀어버리는 것보다 시간 더 걸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나?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중요할 때만 다듬으니까 상관없는데 직장 다니면서 수염 하시려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깔끔한 수염을 유지하려면 조건으로 말하자면은 수염 기르는 게 더 손이 많이 간다. 자, 에코메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 할깝숑. 저는 84년생 아재인데 침착맨 군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인문계 진학에 실패하고 부랴부랴 몇 개 TO가 안 남은 공업고등학교 환경화공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후 든든하게 수시 1차로 대학교 광고학과 졸업해서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글쎄 한 몇 년 전부터 문과대 이과라는 주제로 문과면 이럴 때 이렇게 한다, 이과면 이렇게 한다 등 여러 주제를 문과 이과 각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게 유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과 이과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과는 수 2 같은 걸 배우는데 공고는 그런 것도 안 배우고 그렇다고 문과 수업을 배우는 것도 아니니 생각나는 건 스포이드로 비커에 약 넣고 이런 실습만한 기억밖에 없는데 어느 쪽도 속하지 못하다 보니 왠지 모를 소외감이 들더군요. 앞으로 이런 전쟁이 벌어질 시에 어느 진영에서 싸우면 좋을지 침착맨이 알려줘요. 이런 거 전쟁 벌어지잖아요. 그 엘프랑 드워프가 붙었잖아요. 나는 고블린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쟁 나는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할 자격이 없지. 꼭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고블린님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는 고블린인데 엘프랑 드워프 싸우는데 나도 끼고 싶다. 그러면은 좀 이거는 진실된 방법은 아닌데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뭐 군대 얘기나 그런 것처럼 이 이과대 문과도 엄청 그 레파토리들이 이제 많이 쌓였어요. 한번 쫙 정독하시고 전쟁에 참전 아무 쪽에 원하는데 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진영까지 찝어드리자면은 공고니까 그 수 2 같은 걸 안 배웠댔지. 그러면 문과로 가세요. 왜냐하면은 그 감성적인 어떤 뭐 독해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잘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과 쪽은 좀 아무래도 그 막 이론이나 막 뭐 이런 걸 설명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나 이런 거 설명해야 돼서 문과 쪽으로 좀 같이 해서 참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 2가 문과라고요? 그러면 이과는 뭐 배워요? 수 3 배워요? 수 6. 그러니까 고3 때 수 2 배우잖아. 문과는 수 1만 배우고 그리고 예체능은 공통수학만 배워요.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예체능 반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과반에 들어갔는데 수 1 배울 때 어차피 시험 안 봐가지고 그림 그렸어요. 그 낙서 빌런 아까 있었죠? 낙서 빌런 같이 했어요. 자, 병건이 우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투부를 보다 문득 침착맨은 재주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2일차 갑자기 온 복통에 화장실에 가봤으나 응아는 나오지 않고 그렇게 복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선생님께서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보자고 했고 다른 반에도 비슷하게 배 아픈 친구가 있어서 둘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반 친구가 먼저 진료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체한 것이었고 그리고 제 차례가 오고 저도 그냥 체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배를 만지는 의사 선생님은 심상치 않다는 표정으로 맹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 병원에서 바로 입원을 했고 곧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저의 남은 수학여행은 병원에서 보냈고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 어머니께서도 제주도로 오셨는데 처음으로 제주도에 와보셨다고 이후에 어쨌든 짧게나마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제 수학여행의 반은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첫 제주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효도 괜찮을지도? 이거는 뭐 해결해달라고 사연을 보내신 게 아니고 그냥 소개해 주신 거라서 잘 감상했습니다. 이게 맹장수술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은 거가 행운이지 않나. 그죠? 갑자기 막 나이 들어가지고 막 큰 프로젝트 막 마감 쳐야 되는데 갑자기 쓰러져. 그런 거보다 좋게 잘 수술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어머니께도 좋은 좀 추억 아닌 추억
만들어 드린 거 좀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다음에 뭐 어머니께서 여행을 많이 안 가신 것 같은데 어머니랑도 여행 한번 가시고 하면 좋겠네요. 자, 3월 10일 목요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추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든든해지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광고에 임세모님이 침투부에 선물해주신 두 번째 시그널송 나갑니다. 진창남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씨, 뭔 소리야? 이 소리는 펄투브야! 네? 펄튜브요? 벌투브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씻다운 코미디를 하고 간초라고 검색하자. 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 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킹받는 하루였나요? 웃을 일 하나 없었나요? 피곤한 인생인가요? 잠은행이라도 가고 싶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하루 종일 든든하게 든든해지세요. 내일 하루도 든든하게 매일매일 든든하게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